자, 의역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의역을 지난번하고 약간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주적 관점으로 생각을 조금 더 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블랙홀이나 화이트홀 판이 돌아가는 것, 아까 모래시계 요런 느낌을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천부경의 판 자체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된다? 천부경의 판 자체가 이렇게 또 시작한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이런 육각형이 있으면 핵 중심에 여러분을 놓고 나서 천부경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죠. 입체적으로. 이 판이 확 하고 돌아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을 상상하시면 돼요. 스핀을 크게 확 하고 돌린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을 오늘은 이런 느낌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뭐 이렇게 모래시계를 조금 생각하셔도 되고, 자, 의역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나가 시작하는 것은 만물의 시작이죠. 하나가 시작하는 것은 만물의 시작이에요. 1은 우주의 어머니, 1은 우주의 어머니, 유의 대표주자, 도덕경에서 말하는 유의 대표주자예요. 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그것은 곧 1이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표성을 띈다. 우주를 얘기할 때는 극히 물질적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얘기할 때는 극히 물질적인 세상의 이야기. 자, 하나라고 태초 그 우주에 현현했던 우주에 하나의 물질이 툭 하고 나왔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가 쪼개져서 내 몸도 만들었고요. 그 하나가 쪼개서 지구도 만들었고, 은하, 그 우주 자체의 수만물을 만들어낸 그 하나.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 하나는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표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이 1로서 생각하면 돼요. 그냥 1. 그냥 이 1. 정말 이 모양 자체로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게 끈이에요, 끈. 우주물리에서 끈이론. 한일자, 이게 끈이에요. 이거 굉장히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 M이론이라 그래서 막이론이라고 나오긴 했으나 막이 되려면요. 실은 그 막도 쪼개면 어떻게 될까? 다시 일로 돌아가요.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막이란 것은 이거보다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천부경으로 보면 그 막도요. 무주 차원에서 존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무주 차원에서의 막을 설명한다고 하면 이 막이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무주에서도 어떻게 해요? 제가 일시무시 일석삼극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 일 자체를 끈이라고 보면 돼요. 끈이론 할 때 그 끈이 한번 쿡 하고 눌리면 이 모양이 될 것이고 두 번 눌리면 이 모양이 될 것이고 이게 연결이 되면 뭐 이런 끈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끈이. 1도 그런 작용이 있어요. 1도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무방해요. 전혀 무방해. 자, 요거는 요대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한 힌트예요. 천부경은 이것까지도 설명을 해요. 이것까지도 설명을 해. 자, 1은 우주의 만물의 어머니로서 작용을 하고 1의 시작은 무가 밀었기 때문이다. 1이 시작하면 무가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혼자서 툭하니 나온 게 아니라 뒤에서 무언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무시, 일시무시예요. 무시 일시가 아니라 일시 일석삼극이 아니잖아요. 무시라고 하는 것을 쾅 하고 못 박은 이유는 만물의 어머니조차도 누가 등 떠밀어 내밀었다. 자, 등 떠밀다. 이런 표현이요, 여러분, 어떤 세련된 말이라든가 어떤 뭐 배운 사람들의 언어로 설명하면 그럴듯할 수 있어요. 한자로 딱딱 정해서 말하면 그럴듯할 수 있는 말이 많을 거야. 하지만 저는 쉽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등 떠밀다. 혹은 내딛다.
혹은 나아가다 이런 표현들. 이건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죠. 등 떠밀다, 내딛다. 이건 좀 자의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나아가다 하면 그게 더 세죠. 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꺼이라는 말이 만약에 붙었어요, 여러분. 기꺼이 나아가다.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을 내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생을 내 의지대로 사는 거야. 다 등 떠밀려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천부경이 뭔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자, 스스로 내딛는 정도만 됐어도 어떻게 해요? 그거 신선이에요. 신선. 부처. 그죠? 이 자리가 이게 내딛는 사람만 했어도 이거는 미륵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자, 기꺼이 나아간 사람은 뭘까요? 이거를 다 포함해서 진창에 구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포함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런 이치를 다 포함한 사람. 기꺼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다음 강의들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무라고 하는 것이 1을 등 떠밀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무주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주 세상에 1이 턱 하고 나온 거예요. 1시가 됐는데 그것은 무가 시작되면서 1이라는 놈을 밀었기 때문이다. 자, 그 나온 일은 세 개의 극으로 나뉘는데 무가 진력을 다한 것이 그 근본이더라. 이 작용, 방금 말한 이 작용만 봐도 진력을 다한 것이 근본이에요. 이것 하나만 봐도 굉장히 위대한 진본이야. 위대한 진본이에요. 자, 그 요소 중에 천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 중에 1번이고 지라고 하는 아이는 그 중에 2번째고 인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 중에 3번째더라. 이 설명은 이제 넘어갈게요. 요소에 선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괴념치 않아도 된다. 기본 해석에서는. 그죠? 하지만 무주 세상에서는 꼭 챙겨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숙제처럼 계속 챙겨야 돼요. 마치 무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했던 것처럼 천이 1번이고 지가 2번이고 인이 3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자명하고 쉬운 물리적 이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리적 이치에서.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기본 이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차원을 얘기할 때 일적식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설명들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갈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적으로 쌓이고 육방세계가 열린 우주 세상, 우주 6차원에서는 일적이라는 것이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10거도 동시에 일어나지만 10거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작용하고 질량이 커지면서 그것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내는 시작이에요. 사성환 하게 되는 시작을 알리는 게 십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의 한자적 파자의 의미도 챙기면 그 이치는 자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개화삼 됐죠. 무개화삼. 여러분들이 우주 차원을 얘기할 때 무개화삼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나를 생각해도 무게와3 하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확장시켜서 지구만 봐도 지구 자체도 무게화 3 된 거고 대표적인 지구에도 무라는 아이가 있어요. 나 자체도 무라는 게 존재하고 무는 그만큼 위대하다. 무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빛이 쏴 올린 입자잖아,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것도 그 입자 알갱이에요. 거기에도 무는 존재하는 거예요. 무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무라는 것. 그것이 괴화삼 됐다는 거는 우주적인 관점으로 확대해서 해석해도 된다. 자, 천이라고 하는 아이도 음과 양, 천의 천지를 삼에게 줬고 지라고 하는 아이도 음과 양, 지의 천지를 삼에게 줬고 인이라고 하는 아이도 음과 양, 그리고 인 자체의 천지를 삼에게 줬다. 이것은 요소 세 가지와 나의 삶이라고 인지를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잘못은 아니다. 두 가지 해석을 다 해도 돼요. 자, 대삼합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제가 기초천부경 할 때 인제 우리가 인제 우주 물리라든가 차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이 굉장히 간단한 이치로 다가와요. 대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해서 그 요소들이 조화롭게 춤을 추면서 합을 이루어야지 육생이 딱 하고 열린다는 거죠. 대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탄생과 우주의 탄생을 알림과 동시에 종류를 또 나뉘어요. 이 대자 때문에 종류가 나뉘어. 물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때문에 그 생물, 생명, 물건, 물질들의 성격이라든가 코드가 다르게 심어지긴 하지만 대삼합 하는 것 때문에 그 생명력의 차이가 나요. 역할의 차이가 나.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곤충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인간 중에서도 대하지 못한 인간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이런 이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천부경 할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지 육생, 육방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무주 6차원의 7, 8, 9, 10으로 가는 길이다. 라기 했기 때문에 육생 한 다음에 7, 8, 9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10은 생략했죠. 10은 생략한 거죠. 자, 그러면 대삼합 육생 7, 8, 9라고 하는 것은 우주 차원의 물리적 확장과 규명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고 운삼, 사성환, 오칠 하는 부분은 그것이 돌아가는 이치적 설명이 더 강한 뉘앙스예요. 운삼, 사성, 환, 오칠 하는 것은 물론 육방이 열린 것이 굴러가는 이치.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운삼, 조화롭게 운영되는 세 가지는 사를 완성시킨다 라고 했죠. 그것은 태극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태극을 그간 생각을 못했던 이유는 태극은 음과 양이라는 이분법에 빠져서 그랬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와 인이 같이 존재하고 이것은 천을 대표하며 이것은 지를 대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극을 그리는 것 자체가 운, 삼, 사, 성이에요. 이 태극을 그리는 것 자체가 운, 삼, 사, 성. 얼마나 간단하고 자명한 이치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무를 몰라요. 무를 몰라. 무를 몰라요. 운, 삼, 사, 성이 곧 이 의미예요. 이것은 나이자, 태양계이자, 은하계이자, 우주이자, 다중우주, 그 다중우주의 다중우주의 중심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운삼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만 제가 초반에 기초천부경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역학으로만 해석하면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 많잖아요. 역학에서. 역학하면 우리 점치는 줄 알고 역학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역학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역학하시는 분이 우주철학이라든가 요새는 종교라든가 사상 뭐 이런 거 천문에 밝으셔서 굉장히 다 통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옛날 선지자들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옛날 선지자들은 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힘으로 빌려서 봤죠. 지금은 다 확인됐잖아. 이 끈이 힉스가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 이치를 알면 돼요. 운삼사성이 이런 것이구나. 이치를 알고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돼? 우주 공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서 거기서 자명한 이치, 일시무시를 찾은 다음에 내가 깨달으면 돼요. 이거 알면 굉장한 무기가 되죠. 굉장한 무기가 돼요. 하지만 기초천부경, 제가 하는 천부경을 받아들이시면 이 공부가 훨씬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장성이. 제가 공부하면 좋겠죠. 저도 굉장히 관심은 있지만 어려워서 관심이 잘 안 가. 어려워서. 자, 어쨌든 그런 게 있다.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그리는 것이 곧 운삼사성의 과정을 내가 그림, 요거 간단한 그림 하나로 대단한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운삼사성이라고 하는 것. 누가 물어보면 운삼사성은 태극을 그리는 이치입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확히. 이해 못하면 더 공부하고 오세요. 이렇게 설명하셔도 돼. 자, 환오칠, 환오, 환칠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주 6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환오칠, 오의 환이, 오의 자리에 환이, 칠의 자리에 환이 곧 6방을 열고 곧 8방을 열기 때문에 환, 오, 칠은 무주 차원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랄까요? 이 무주 차원을 열었기 때문에 무주 차원을 열었기 때문에
무주 6차원을 열었기 때문에 이 의미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우주 6차원만 생각하면요. 이 환호칠이 그냥 우리 물질 세상에서 끝나버려요. 이게 그냥 물질 세상에서 끝나. 천부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천부경은 이 두 차원을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환호칠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 6차원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10의 자리로 나가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5의 자리가 있고 7의 자리가 있다. 그걸 이해하고 팔방을 열고 새로 열고 10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호치를 이제 이해할 때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 1, 아까 1이 시작해서 우주 만물을 일적십호해서 만들어낸 이 시간, 우주적인 시간, 그래서 일묘연하고 만왕만내 요 부분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아련하고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한번 집중해서 읽을 때는 눈물이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들을 나를 빗대어도 되고 우리 부모님을 빗대어도 되고 자기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빗대어도 되고 내 조상들을 빗대어도 되고 내 우주적 관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나의 그 사상적인 투철한 치열한 어떤 싸움 그 관점 그 시점들을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묘연 만왕만내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만왕만내 하는 와 중 지금도 그 중이죠. 자, 그 쓰임은 변하지 않고 다만 왔다 갔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동자. 우주 차원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해서 1로 모습은 변하지 않고 다만 이동을 해서 우주 6차원, 무주 6차원을 열기 때문에 다만 움직인 것이 그 근본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 만물 차원, 형상의 모습의 기준이 됐을 때는 1이라고 하는 아이는 쓰임은 변했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형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본심 본태도 중요하고 양앙명 하는 것도 중요하죠.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그 곳. 지난 시간에 설명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 심자가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글자예요. 심자를 그냥 내가 마음에서 작용하는 이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를 너무 하찮게 보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진짜 물리적으로는 요만할지언정 이거는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고 블랙홀이고 웜홀이고 화이트홀이고 빅뱅이 일어나는 그 자리예요. 이게 마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안에 무한한 공간이 마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점 찍는 게 함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치를 알고 이렇게 점 하나 찍는 것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깨달았다는 분들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점 하나 딱 찍고 나서 끝낸다고. 그분이 어떤 이치를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이치예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 무시했을 때 이 일자를 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따지고 생각을 해도 굉장한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1에서 벗어나서 이 점 자체를 천부경 판이 통과하는 그 구멍, 웜홀, 나, 무의 자리, 본심이 본태했던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누가 이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천부경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망상에 지나쳐요. 망상에. 천부경을 하면 자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태극기를 그리면서 운삼사성환 5, 7일면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심 본태 태극 그리는 게 여러분 이게 일시무시 일종무종이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차차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양, 앙, 명 해야 된다. 이게 행의 의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제가 주제자라고 했어요. 주제자.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행, 주제자의 능력으로서 해야 돼요. 능력으로서. 자, 제가 이제 나중에 결론적인 말을 제가 문장으로 써놨는데 거기에 나오겠지만 주제자로서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주제자로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중심되어 천지가 하나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중심되어 천지가 하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해를 해서 진짜 이거를 하늘로 생각하고 이 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걸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은 중간에 서 있으니까 하늘과 땅을 진짜 우리 파란 하늘과 이 진흙판의 이 땅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하나로 만든다. 이런 관념은 위험해요. 이거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종천지일은 그런 말이 아니고 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쉽게 설명할 때. 자, 하늘에 있는 공기며 구름이며 우리가 현연하게 떠도는 그것조차도 제로 포인트 필드에 존재하는 암흑 물질로서 물질이에요. 일의 자식들이에요. 일의 자식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은 뭐다? 이 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어. 왜? 우리가 밟고 있는 것은 물질의 극명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죠? 이 지구판, 맨홀 덩어리, 이 흙 덩어리, 이것들은 그 일의 자식 중에서 형상을 갖고 있는 대표성을 굉장히 많이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만물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도 지예요, 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지예요, 지. 지야. 하늘은 그럼 무엇일까? 하늘은 무엇일까? 하늘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것도 제가 뭐 설명하다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하늘은 무엇일까?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하늘은 무엇인지. 하늘의 뜻 할 때 저 허공, 파란 하늘의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알잖아. 하늘이라고 하는 건 보통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자기가 믿는 종교의 최고 신을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신은 우리가 인신으로 만든 게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버려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신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하늘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사람이 중심되는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진짜 중심이 돼야 돼요. 왜? 천이 3, 지 3, 인이 3, 한 것의 대표가 사람이기 때문에 천의 기운과 지의 기운과 요소로서 인의 기운을 다 받은 것이 인이 대표이기 때문에 인이 인중천지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의무. 의무라고 하면 보통 좀 싫어하잖아요. 권리만 찾지. 하지만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동적인 동사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의무가 있으니까 양, 앙, 명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의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종무종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일, 시무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빅뱅이 일어나서 펼쳐졌으면 쭉 하고 펼쳐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쭉 하고 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는 곧 어디예요? 블랙홀의 끝의 자리는 어딜까요, 여러분? 블랙홀의 끝의 자리는 어딜까요? 블랙홀의 끝의 자리는 어딜까요? 자, 이게 만약에 블랙홀이고 우주고 은하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 은하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요 점에 우리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다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안으로. 자, 그러면 어디야? 그 여기에요, 여기.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여기에요, 여기. 천부경 판이라고 했죠, 제가. 일종, 무종, 실은 여기는 아니죠. 이 일자는 저는 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일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시한 거죠. 사각형이 있으니까. 하지만 일종, 무종,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되죠. 여기. 이 일은 곧 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 자체에서는 여기다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이 일은 이 일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쭉 빨려 들어갔으면 다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 떠밀릴 것인지 내디딜 것인지
기꺼이 나갈 것인지,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천부경을 제가 일종무종하고 끊어 읽고 나서 일시무시했을 때 허무에 빠지시는 분들은 등 떠 밀리기 때문에 허무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싫고 그런 거예요. 무섭고 공포스럽고 지겹고 하기 싫고. 쉬운 얘기로 여러분 죽기 직전에 그런 느낌을 가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이거 안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100% 이렇게 돼요. 등 떠밀려 나와요. 왜? 물하는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 등 떠밀려 나올 것인가? 내가 내뱉을 것인가?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죠. 자, 하지만 내가 기꺼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정말 깊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곧 깨달음의 정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것이, 이 세 가지 질문이 내가 과연 등 떠밀릴 것인가? 내디딜 것인가? 아니면 기꺼이 나갈 것인가? 누가 내 손을 잡고 문을 두드리게 할 건가? 한번 두드려 볼 것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기꺼이 알기 위해서 노크를 할 것인가의 차이도 비슷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열려요. 그런 사람들한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자명한 이치를 갖고 있으면 이 일종무종 이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것은 큰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요새 댓글에 좀 많이 쓰죠. 천국을 딴 데 가서 찾고 여러분 4-5 세계 좋은 데로 가려고 노력하고 물론 구천에 떠도는 것은 시기상 많이 떠들 수 있고 여러분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건 좀 악행이 많을 경우엔 그렇지만 구천에 떠도는 것도요. 여러분 인생 천부경 판이 돌아가는 자체로 봤을 때요. 정말 찰나예요. 찰나. 구천에 떠도는 건 찰나예요. 여러분 이거 금방 돌아와요. 일종무종 일시무시 그냥 바로예요. 바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주 차원과 무주 차원을 연결시키면서 내 운명의 수레바퀴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주 6차원, 무주 6차원이 도는 환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 환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면들을 알고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